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담배가 낳은 또 다른 폐단은 예절입니다. 조선은 엄격한 유교국가이면서도 담배에 관한 예절이 부재했어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문물이고 약초로 알려지다 보니 초장에 바로 선에 긋지 못했을 테죠. 그래서 서당에서는 훈장과 학동이 같이 맞담배를 피우고 가정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담배를 가르쳐 주었으며 심지어 신하가 임금 앞에서 흡연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담배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선조의 딸 정희옹주는 애연가였죠. 남편은 그녀가 흡연할 때마다 애들이 기침하는 걸 보고 그녀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선조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쳐요. 선조는 즉각 사위를 대궐로 불러들였죠. 당시 조선은 공주나 옹주와 결혼한 남자를 부마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마는 아내에게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그가 옹주에게 핀잔을 주었고 그 사실을 임금이 알았으니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는 선조가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에 보찜에다 집신 두 죽을 꿰어차고 등장합니다. 선조가 그걸 왜 가지고 왔냐 묻니 신은 이미 불경한 말을 옹주에게 하였으니 유배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고 답해요. 이에 선조는 귀양 가는 사람이 집신 한 죽이면 족할 터인데 두 죽은 무엇에 쓰려고 하는고 하니 여필 종부라 하였으니 옹주와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고 다시 답했죠. 부창부수도 아닌 여필 종부라. 역시 해악의 민족 아니랄까봐 자신의 처지를 유머로 승화한 재치 있는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조 또한 그의 대답에 만족하며 오히려 딸을 나무라고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해요. 이후 옹주가 금연을 하였는지는 모르죠. 아마 끊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광해군이 아닌 영창대군을 지지해 일가 전체가 역적이 되었거든요. 정의옹주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선조는 담배를 좋게 보지도 나쁘게 보지도 않은 것 같죠. 그렇다면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그는 담배를 싫어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담배 연기를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국무회의 때마다 조정관리들이 담배를 피워대 연기가 자신에게로 옮겨가니 자신 앞에서는 못 피게 했죠.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까지 금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그를 살려준 허준이 동의보감에 담배를 약초라 언급했거든요. 동의보감은 그의 후원을 통해 발간된 만큼 분명 그도 읽어봤겠죠. 오히려 담배 예절에 대해 왈가왈부한 건 다름 아닌 양반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호암전집에는 장유와 김상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1637년 어느 날 장유가 인조와 신하들이 모여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때 장유의 장인인 김상용이 다른 이도 아닌 세자의 스승인 자네가 어찌 어전에서 남초를 피우는가 하고 핀잔해 주었습니다. 장인의 꾸지람에 장유는 재빨리 담배를 꺼요. 그러자 김상용이 한마디 더 쏘아붙였죠. 구용정하게. 여기서 구용정이란 흔히 담배를 피울 때 입모양이 삐죽되기 때문에 입모양을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후 장유는 어전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일설에 의하면 웃 어른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예절도 이때 탄생했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민간에서는 별도의 예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양처럼 여성 흡연을 금기시하는 문화도 없었어요. 덕분에 궁녀들은 외로움을 달래는 용도로 담배를 피웠죠. 물론 궁녀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존재했기에 그들 나름의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격시험이에요. 시험에 통과한 궁녀만이 선배와 맞담배를 피울 수 있었죠. 시험은 간단합니다. 선배 궁녀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줄담배를 피우면 돼요.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한 궁녀 생활을 떠올리면 반드시 통과하는 게 마음 편했을 것 같죠. 담배 예절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점차 변질됩니다. 안 그래도 임진왜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또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니 양반들은 불안감을 느꼈죠. 그렇다고 과감하게 담배를 금지하자고도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중독되어 있었거든요. 또 담배는 당시 청나라로 끌려간 포로의 몸값으로 쓰이는 등 이미 고부가가치 상품이 되어 있었죠. 반대로 평민들만 피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정말 세상이 뒤집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들은 색다른 해결책을 내놓았죠. 그건 바로 담뱃대를 차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최초로 전래된 담배는 파이프 형태였죠. 처음에는 이 파이프를 양반과 평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사용했어요. 양반들은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엄연히 신분이 다르건늘 어찌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따라서 양반들은 절대 평민이 따라할 수 없다
없고 자신의 신분에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담뱃대를 제작해요. 일단 담뱃대는 담배를 담아 태우는 담배통, 연기가 통과하는 설때 입에 물고 빠는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반들은 이중 담배통과 물부리를 고급지게 꾸몄죠. 일부는 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도 했고요. 설대 역시 길이를 길게 늘립니다. 덕분에 짧게는 1m, 길게는 3m나 되는 담뱃대가 탄생했죠. 이렇게까지 길어지면 혼자서는 절대 불을 붙일 수 없었는데요. 양반들은 걱정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를 대신해줄 하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이들은 연동이라는 어린 종을 데리고 다녀요. 연동은 주인의 대신에 항상 담뱃대와 담배합을 들고 따랐습니다. 신분에 따른 담뱃대의 등장으로 담뱃대를 부르는 명칭도 세분화되었죠. 양반들만 사용하는 긴 담뱃대는 장쭉, 다른 건 전부 곰방대라고 불러요. 곰방대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연동이 필요 없으므로 평범하게 자신의 허리나 등에 꽂아 다녔습니다. 채제공 역시 담배 예절에 한몫했죠. 1791년 정조 14년 하루는 채제공이 비서와 함께 서대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건방지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랍니다. 보다 못한 비서가 훈계하니 그중 한 놈이 "저 아저씨는 뭔데 우리한테 참견이야" 하며 쏘아붙였죠. 당시 채제공은 좌의정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장격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비서는 이놈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분명 그랬는데 그날 늦은 저녁 옥사에 유생무리가 몰려왔죠. 이들은 관리들에게 "지금 갇혀있는 유생들은 중부학당의 장이와 소청의 담당자이니 당장 석방하라고 소리쳤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직책처럼 들린다만 중부학당과 소청은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와 방송부에 해당합니다. 즉 니들이 무려 한 고등학교의 학생회장과 방송부장을 맘대로 가뒀으니 좋은 말로 할 때 풀어주라는 거죠. 관리들은 이들은 대신께서 데려와 함부로 석방할 수 없다고 답해요. 그럼에도 유생들은 물러서지 않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이 소식에 분노한 채제공은 두 사람을 형조로 넘겼죠. 분명 유생들의 난동은 이 둘이 주도한 게 아닐 텐데요. 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속이 타들어가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두 사람의 부모님이죠. 김병성의 아버지와 김관순의 할아버지는 즉시 자손을 벌하고 채제공에게 빌었습니다. 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해요. 그렇게 잘 마무리되나 싶은 찰나 또 유생들이 이를 키웠죠. 채제공이 유생들을 모욕했다고 두서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에 폭발한 채제공은 조정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며 사표를 냈죠. 정조는 그런 그를 어르고 달랩니다. 주동자는 과거 시험 평생 응시 금지, 추종자들은 10년간 응시 금지, 그리고 이 일을 서재벽에 붙여 모든 유생이 볼 수 있도록 박제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김병성과 김관순 두 사람 모두 김성영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쪽 집안 사람들은 담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네요. 채제공 사건이 있은 후 점점 담배 예절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특히 19세기 중반 고종 때에 이르러 담배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을 겪으며 전란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없었던 급진적인 정책이 대거 등장했죠. 1867년 흥성대원군은 사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뇌물을 숨기기 딱 좋은 도포자라 공연히 거들먹거리게 만드는 담뱃대, 필요 이상 긴 갓까지 전부 길이를 줄였어요. 위정척사파는 어린아이와 여성의 흡연이 미풍양속에 위배된다며 금연운동을 전개했죠. 개화파 역시 이 움직임에 동참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담배는 해악만 가득 찼으니까요. 1894년 개화기 시기 김홍집 내각은 거리에서 곰방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布했죠. 긴 담뱃대가 위생 및 통행 불편을 일으킨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담뱃대는 점차 인기를 잃어요. 이는 도리어 관련의 등장을 촉발시켰죠. 그러나 조선에는 관련형 담배 제조 기술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관련이 전래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에요. 이 또한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죠. 1897년 청나라 상인들이 들여온 영국의 칼표담배, 1905년 일본에 의해 생산된 매표담배, 조선은 계속해서 담배를 수입합니다. 안 그래도 몸에 좋지도 않은 걸 수입까지 하니 경제까지 나빠졌어요. 그래서 국산 담배를 애용하자는 운동도 생겼죠. 하지만 수입 담배에 길들여진 흡연자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907년 담배는 국채보상 운동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아요.
했어요. 국제보상운동은 일본에게 진 나라빚 약 1300만 원을 갚아 자주 독립국가로 도약하자는 구국금연운동이었죠. 1997년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금을 모았듯이 당시에는 담배값 아낀 돈으로 빚을 갚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일본과 담배 둘을 함께 끊어내는 느낌을 주었으며 금연으로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 캠페인이었어요. 그러나 국제보상운동은 일제 방해로 무산되었죠. 동력을 잃은 흡연자들은 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렇게 광복과 한국전쟁 그리고 IMF 등 담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흡연자들과 함께했어요. 마침내 21세기에 들어서야 금연에 대한 움직임이 확산되며 현재에 이르렀죠.